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화려한 고층 빌딩, 외관만큼 세련된 인테리어, 그 안에서 자유롭고 혁신적으로 일하는 젊은 인재들. 사무실 하면 떠올랐던 칙칙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누구나 일하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기업이 있어. 우버, 에어비앤비 등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공유경제 시장을 이끌 혁신 유니콘으로 주목받았던 곳이지. 바로 위워크 이야기야. 2010년 뉴욕 맨해튼의 한 건물에서 시작된 위워크는 불과 9년 만에 전 세계 120여 개 도시에 800여 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공유 사무실 업체로 거듭났어. 한국에서도 지난 2016년 8월 강남점을 시작으로 광화문, 삼성, 서울역 등 전국 주요 지역에 20여 개 지점이 운영되는 중이지. 세계적으로 공유 오피스 붐을 일으키며 한때 기업 가치만 470억 달러, 약 54조 원에 달했던 위워크는 최근 기업 가치가 80억 달러까지 쪼그라든 것은 물론 임직원의 약 20%를 정리해 고하는 등으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는 말이 나와. 공유경제의 아이콘 위워크는 왜 추락하고 있는 걸까? 위워크 추락의 시작점은 지난 8월로 기억돼. 비상장 기업인 위워크는 기업 공개를 준비하며 회사 재무 정보를 담은 S1 서류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어.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서류를 열람했는데 웬걸 크게 당황했다고 해. 회사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더 형편없었던 거지. 실제 위워크는 매년 연매출과 순손실의 규모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일례로 지난해의 경우 순손실만 19억 달러에 달해 매출인 18억 달러를 크게 웃돌기까지 했어. 한마디로 위워크는 1달러를 벌기 위해 2달러를 쓴 속빈 강정이었어. 위워크의 실체는 공유경제 기업으로 함께 거론되던 우버나 에어비앤비까지 타격을 입혔지. 하지만 사실 위워크의 사업 모델은 우버, 에어비앤비 등 기술 기반의 테크 기업과는 본질부터가 달랐어. 실제 많은 전문가들은 위워크가 테크 기업이 아닌 부동산 회사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 위워크는 대형 사무실을 장기로 저렴하게 빌려 잘게 쪼갠 후 여러 임차인들에게 단기로 비싸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데 이 사업 모델은 호텔이나 레지던스 등과 매우 비슷해. 또 우버나 에어비앤비, 페이스북처럼 온라인의 가상 플랫폼을 토대로 사업을 하는 테크 기업들은 땅, 건물, 공장 등 부동산에 크게 투자할 필요가 없기에 초기 자본 투자율이 낮고 또 별다른 추가 비용 없이 시장을 크게 확장할 수 있어. 하지만 위워크는 달라. 위워크가 사업을 확장하려면 건물이라는 실물 자산을 반드시 추가로 빌려야 하는 데다 회원들을 위한 맥주나 커피도 더 많이 준비해야 해. 추가적인 자본 투자가 계속 필요하다는 말이지. 더불어 현대 테크 기업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취합, 저장, 분류,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유저 맞춤형 솔루션까지 내놓고 있어. 한번 고객이 된 사람이 경쟁사로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두고 있지만 위워크는 이런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져. 앞서 말했듯 위워크의 사업 모델은 호텔 사업과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만약 고객 회사들의 정보를 상세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기밀 유지에 민감한 기업들은 위워크를 당장 떠나고 말걸? 하지만 위워크의 창업자이자 전 최고 경영자인 애덤 뉴먼은 2012년부터 꾸준히 위워크가 테크 기업이라고 강조해왔어. 이런 상황을 두고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은 위워크는 내가 빌려준 건물을 다시 빌려주는 회사인데 기술도 없으면서 왜 스스로 기술 회사라고 하는지 이상하다며 위워크의 사업 모델은 거의 쓸모가 없다고 혹평하기도 했지. 실제로 빌린 공간을 새로 꾸며 재임대하는 위워크의 사업 모델은 너무나도 평범해 다른 경쟁사에 순식간에 따라잡히기도 했어. 전문가들은 뉴먼과 위워크가 기술 기업을 강조했던 이유가 낡고 지루한 부동산 사업에 혁신적인 기술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씌워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쏟아지던 투자 러브콜에 올라타기 위해서라고 분석하고 있어. 일종의 속임수인 건데 이런 정황들이 기업 공개를 계기로 들통나고 만 거지. 위워크의 또 다른 문제는 CEO 리스크였어. 뉴먼은 비상장 기업의 CEO로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부도덕의 끝을 보여줬거든. 그는 최고급 승용차 마이바흐와 최고급 제트 전용기를 개인용으로 몰고 다닌 데다 마리화나 중독자라는 사실까지 드러났어. 회사는 적자를 내고 있는데 자기는 위 브랜드 로열티로만 무려 490만 달러, 한화 59억 원을 챙기기도 했지. 방만한 경영도 문제가 됐는데 뉴먼은 위워크를 운영하며 공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나 비용 절감 같은 그런 부동산 사업의 핵심은 소홀히 한 채 외형 확장과 마케팅에만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투자자와 언론을 위한 보기 좋은 떡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다는 의미지. 실제 위워크가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전 세계 수백 개 지점을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로 거듭난 배경에는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위워크가 모두 떠안는 위험한 전략이 숨어 있었어. 대부분 부동산 회사는 사무실이 빌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건물주와 부동산 관리회사가 일정 부분 함께 떠안는 구조로 계약을 하는데
위워크는 건물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공실도 모두 책임지겠다는 방식으로 계약을 한 거야. 이런 방식의 계약은 경기가 좋을 땐 큰 수익을 벌지 몰라도 불경기 때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지. 이런 악재들이 모여 결국 위워크는 10월 상장을 철회했어. 뉴먼 CEO도 퇴출이 됐지. 위워크는 재무와 관리에 특화된 인재들을 경영진으로 올리고 총 직원의 19%를 감원하는 혹독한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이야. 늦었지만 내실을 다지기 시작한 거지. 회사로선 아직 다행인 게 공유 오피스 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분야에서 온라인 비중이 커지는 만큼 사무실 공간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공유 오피스 시장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 실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 회사 CBRE는 2030년까지 미국 전체 사무실에서 공유 사무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2%에서 13%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 과연 위워크는 지금의 실패를 경험치 삼아 다시 공유 사무실 시장의 최강자로 우뚝 설 수 있을까?